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유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 독해를 풀면서 보통 수험생분들이 순서 배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를 푸는 방법,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이걸 보면요. 자, 여기 순서 배열이 있네요.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 유형은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좋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통일성, 일관성, 은직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우리가 보통 독해 글을 읽을 때는 글이 일관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단락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글의 논리적 흐름을 완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위치 찾기,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고르기,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주어진 글의 요약문 완성하기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 유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일반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와 연관된다. 자,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글을 신속히 읽고 글의 소재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와 단서들,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 등을 활용하여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예시, 나열,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등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과정의 쓰기,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간접쓰기 유형은 글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다. 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순접인지 역접인지 재진술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이런 걸 따지겠죠. 제가 잠시 메모장 좀 켜볼게요. 일단 순서 배열은 수험생들이 접근을 하실 때 명시적 단서들을 줘요.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도 따져야 되고요. 순적 관계, 역적 관계, 재진술 같은 내용을 바꿔 써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 등등등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은직성을 이해하는 학습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평상시 한 단락 이상의 영어 글쓰기 연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서 배열을 풀기 전에 혹시 만약에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 계실 거예요. 보통 영어 점수 한 70점 이하이신 수험생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형별 독해 연습 이전에 특히 영어 꽈락이신 분들이나 영어 점수 낮으신 분들은 유형별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문장에 있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과 기초 구문 독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어휘도 마찬가지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아직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분들이 그냥 유형별 독해 수업을 막 듣고 있거나 독해를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크게 그렇게 연습하면은 크게 실력이 늘지 않는 게 일단 문장을 못 읽으니까 푸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은 먼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그리고 어휘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한 몇 가지 학습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가 등의 전개 구조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적 내용의 글을 평소 자주 접하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글의 전개 같은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의 전개 좀 이해하시고,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좋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중심 내용에 대해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장에는 이제 보통 단락 하나에는 뭐 수식어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많은 독해 지문을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 교재. 저는 독해 교재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딱 두 것만 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이스토리 독해.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의역과 직역이 둘 다 있어요. 이제 영어 독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빨리 읽기 위해서는. 하지만 영어가 한국어랑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자이스토리 독해가 해석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문맥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해석은 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분도 많은데 당연해요. 직역, 의역, 그리고 문맥으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해설이 거의 끝판왕이죠.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자이스토리 독해는 답에 근거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이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어법, 구문 설명 잘 돼 있고요. 자이스토리 독해의 기본편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완성편이 고2 문제들, 그리고 실전편이 고3인데 저는 이 중에서 본인이 실력에 맞는 교재를 한 것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것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을 연습할 때는 좀 쉬운 독해 교재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강사님들이 계속 어려운 교재를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첫 번째, 우리 영어 독해 자체가 어려운 지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들. 두 번째, 어려운 독해 교재는 연습이 제대로 안 돼요. 일단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어려운 독해 교재로 몇 집은 연습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 수 있는 독해 교재로 여러 집을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지문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지문은요, 이 다음에서 연습하면 돼요. 영어 연도별 기출. 기출로 충분합니다. 어려운 지문은. 그래서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 때는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면 돼요. 2010년도부터 2021년 한 140회가 넘습니다. 공기출 가서 다운받아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셔도 됩니다. 보통 영어 강사님들이 시행착오의 기출이 아니라 보통 유형별 기출로 많이 이제 기출이 있는데 영어는 시행착오의 기출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지문은 기출로 충분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좋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중심 내용에 대해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더불어 글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들의 쓰임에 대해 학습한 후
대명사, 지시사, 연결을 이용하자는 거죠. 이를 활용한 한 단락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글쓰기, 이어지는 단락 작성해 보기, 한 단락의 글을 읽고 요약문 작성해 보기 등의 학습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간접쓰기 유형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방제 2021년 순서배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배열 푸는 팁에 대해서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고정된 보기양 있잖아요. 요 보기양을 읽으실 때 보기양은 일단 빠르게 읽으세요. 빠르게 읽을 때 이 보기양의 단어들은 세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보기양을 빠르게 읽을 때 단어들은 세세히 읽자. 그 이유는 이 보면은 A, B, C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보기양이 A랑 이어질지 B랑 이어질지 C랑 이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 보시면은 C, B, A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일단 정답이 1번이라 할게요. 10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10번과 이 보기양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는 10에서 또 한 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표시한 부분, 바로 이 단어와 이 단어, 이렇게 같은 단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명사. 명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같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슷한 명사, 흔히 재진술돼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앞에서 어떤 명사 나왔어요. 명사. 근데 이게 나중에 같은 명사, 더 명사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어집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A, B, C를 볼 때 어떤 순서대로 이거 봐야 되냐.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풀어본 사람은 아니고서는 이게 지금 뭐 한 번에 C랑 이어지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나머지 뭐냐 표지상 A, B, C라고 할게요. A, B, C는 일단 순서대로 읽을 때 대신에 앞문장을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A의 이 첫 문장 지금 상당히 길죠. 그리고 B에서도 거의 이 앞부분, C에서도 이 앞부분. 왜냐면 이 앞부분에서 단서가 보통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우리가 단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C에서는 갑자기 대명사 나올 수도 있죠. 뭐 복수명사가 C에서는 막 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명사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시사, 뭐 this 좀 적어볼까요? this, that, 뭐 such, this의 복수는 뭐 these, those. 자, 이런 지시사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문장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앞에 어떠한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런 지시사들이 보통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지시사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고 여기 지시사를 통해서 이런 단어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결어, 이런 연결어들 막 예를 들어서 뭐 therefore 있어요. 뭐는 뭐 그러므로. 그럼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고.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문장의 구체적인 예가 될 거고. 즉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전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배열은 사실 이 문제 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적어볼게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다 답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잊지 마세요. 통일된 문장이에요, 지금. 글이 하나의 깔끔한 문장이에요. 단지 순서만 좀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관적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단서들이죠. 명사, 같은 명사, 또는 재질술된 비슷한 명사, 또는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다른 문장에서 그 명사가 더 명사 나오거나, 어떠한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나오거나, 앞에 있는 내용을 대신 가리키는 지시사가 나오거나, 글의 전개를 알 수 있는 연결어를 준다는 거죠. 이걸 준다는 거예요. 요걸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 배열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가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 배열에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 대신에 해석을 하기 전에 일단 문장부터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독해 기반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서들. 서로 이어준 싸움이에요. 보시면은 이러한 복양에 이런 단어가 나왔고 그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게 지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또 연결을 통해서 글의 전개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단서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읽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시적 단서들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독해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해설이 잘 나온 독해 교재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어려운 지문은 기출해서.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독해 교재를 딱 2권만 추천한다 했죠. 영어 연도 기출과 시행착오 기출들인데, 기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문이 너무 좋습니다. 출제위원이 낸 거니까. 영어 강사로서는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배열 문제 풀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단서들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세요.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더라도 풀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단서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어휘가 쌓이고, 그리고 독해를 읽기와 문법이 쌓이고 구문이 쌓이시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